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1월 15일이 되는데요. 오늘 소방 간부후생 시험이 있었습니다. 간부후생 문제는 난이도 부분에서는 중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 쉽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DM으로 몇 분이 오셨는데 뭐 동프에서 많은 혜택을 봤다, 동프에 똑같은 문제가 있다, 뭐 계산 문제를 풀어봤더니 똑같더라, 뭐 이런 분도 있었고요. 또 객관식 문제 풀어보길 잘했다는 분도 몇 분 계셨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소방 간부후생 문제여서 소방사와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소방 간부후생 문제는 25문제가 되고요, 우리는 20문제가 됩니다. 오지선다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사지선다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것도 있어요. 간부후생 문제는 소방학 개론이 필수가 아직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선택이지만 또 조정 점수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원 점수가 반영되는 선택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는 지금 필수입니다. 필수가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어떻다 저떻다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당연히 출제위원들은 흡사합니다. 대부분 교수분들이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흡사해서 이런 부분들이 교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겠구나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문제는 소방 간부후생 나왔던 문제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뭐 펌프 프로포션이 이런 문제였는데요. 약재 혼합 장치였는데 간부후생 문제에서는 글로 나왔고 우리 시험에는 그림으로 나왔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다 해서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4월달 시험, 소방사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출제에 대해서 본다라면 출제는 조직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연소, 그죠? 연소의 몇 문제? 5문제, 폭발은 3문제, 위험물 3문제, 소화약재 3문제, 소방설 3문제, 조사에 1문제, 뭐 특별조사도 1문제 포함해서 조사로 따졌을 땐 2문제 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이 5문제가 나와서 총 25문항이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좀 고무적인 것은 역사 부분이 조금 안 나왔던 것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역사도 주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한번 1번부터 25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연성 물질입니다. 불연성 물질은 영족 18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완전 산화 물질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다? 질소가 있고요. 네 번째 돌흙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헬륨은 영족 18족 8쪽이 되는 거예요. 헬륨, 네온, 크리톤, 그래서 라돈이 되어서 얘는 불연성이 맞습니다. 항상 문제 풀 때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요걸 체크해서 풀면 좋겠습니다. 이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CO2는 완전 산화 물질로서 불연성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오산화인도 우리가 완전 산화 물질이 된다는 부분도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아나소는 사실 얘는 폭발 범위도 존재하고요. 시아나소는 우리가 청산가리라해서 또 배웠던 거예요. 연소가스에서. 그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도 질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시아나소는 사료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 중에서 수용성이 됩니다. 얘의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아나소는 사료위험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연성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폭발 범위가 되기 때문에 가연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 삼산항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로 하지 않고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으로 하겠다. 여기 삼산항 같은 경우는 SO2가 있어. 이산항이 있는 이산항이 산소와 결합하면 삼산항이 되는 건데 뭐 산성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산항도 SO2가 뭐다? 산소와 결합하면 SO3가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도 불연성이 되는 거고, 혹시 모르는 게 나오더라도 이 시아나소라는 부분은 반드시 뭐냐면 가연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아나소 나올 때마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중압열도 자연발화에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죠. 긴급구조지휘대예요. 그러니까 재난 파트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낸다라 보시면 돼요. 자, 긴급구조지휘대입니다. 긴급구조지휘대는 평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소규모 사고 때 운영되는 거예요. 상시 운영되는 거예요. 동작 소방서에 있는 거예요. 시군구 통제단은 대규모 사고, 일정한 사고 이상일 때 가동되는 거고요. 평상 사고는 긴급구조 지휘대가 있는 거예요. 자, 긴급구조 지휘대라는 부분은 어떤 게 존재하냐면 신속 기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 지원도 있고요. 자원 지원. 그 다음에 통신 지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담당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파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 의료도 있어요. 그죠? 신속 물론 기동도 있고, 나머지는 다 흡사한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가 뭐가 가동되면, 통제단이 가동이 되면 통합지원본부가 생겨가지고 통합지원본부가 우리를 도와줘요. 통합지원본부의장은 부단체장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도와주는 거, 시군구 통제단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동이 되는 순간. 자, 그러면 신속은 뭐냐면 신대 대응계획부로 넘어가요. 통제단이 가동이 된다면 대응계획부로 넘어가겠고요. 자, 자원은 뭐다? 똑같아요. 자원 지원이 되겠고, 통구 통신은 구조 진압반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을 제가 조심하라 했어요. 신대, 통구 이런 거, 그죠? 자, 안전은 안전이 되는 거예요. 자, 경찰은 뭐다? 현장 지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경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응급은 응급이 되겠죠. 여기 조심해야 되는 시험을 출제를 잘하는 부분은 뭐냐? 여기에요. 신대, 통구, 경현이에요. 저도 예전에 출제를 해보면 이런 부분에 출제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헷갈려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보겠습니다. 신대, 통구, 경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안전 담당이 돼야 되겠고요. 경찰 파견은 뭐다? 현장 통제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얘는 난이도는 조금, 얘는 중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가 되는데, 얘는 연소 범위에 대해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연소 범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는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옳은 겁니다. 자, 일반적 연소 범위는 물질이 연소하는 데 있어서 물적 조건이다. 이런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단어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물적, 에너지, 물적은 폭발 범위, 가연성가스 혼합이 잘 돼 있다. 물적, 에너지원은 점원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물적이랍니다. 폭발 범위가 잘 섞여 있는 게 물적, 에너지원, 이 점원이 되겠죠. 자, 오케이, 맞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연습이 넓어진다. 온도가 올라가면 연습이 넓어진다는 부분은 뭐 무수히 어마무지하게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시효가 증가하면 연습이 좁아지겠죠. 얘도 충분히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얘는 틀렸고요. 자, 불활성 기체를 첨가하면 연소 범위가 좁아진다. 그래서 맞는 거기 때문에 옳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 답 몇 번? 답은 3번이 된다라 보시면 됩니다. 난이도는 또 중정도라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기 문제에서 연쇄 반응은 연소 범위와는 연관이 없다. 요것이 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연쇄 범위는 연쇄 반응은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인데 연소 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넓은 것과 기억,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문제는 요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뭐냐 이런 거고요. 위험도 가장 낮은 게 뭐냐 이런 거죠.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폭발 범위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외운 분이 있는데 외우셔야 돼요. 왜 안 외운지 모르겠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꼭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4에서 75가 될 것 같고요. 아이고 파라나야 매오 15 불이한 1을 구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9.5. 그죠? 이 여기에서 계산해 보면 돼요. 연소 범위라는 게 넓다는 말은 뭐에서 이 상한계 상한계를 빼면 되죠. 81 얘를 빼면 되죠. 얘에서 5를 빼면 되죠. 얘 빼면 되죠. 연소 범위가 제일 넓은 것은 뭐예요? 아세틸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렌이 제일 넓은 거죠. 이 기억은. 그래서 여기에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뭐다?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위험도가 제일 낮은 거예요. 위험도수는 이런 겁니다. 이 아산의 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 아산의 수가 되죠. 자, 그러면 위험도는 이양화탄소, 아세틸렌, 산에틸렌, 에테르수소가 되죠. 얘는 다 제어되겠죠. 그럼 메탄이야 프로판이란 얘기인데 메탄 프로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험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메탄 5분의 15-5. 그러면 5분의 10이 되겠죠. 그러면 2가 됩니다. 2. 그렇죠? 2. 프로판은 얼마다? 2.1분의 9쪽 마이너스 2.1이 되니까 당연히 뭐가 더 커요? 프로판이 뭐다? 더 높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건 뭐다? 이 메탄이 가장 낮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탄, 탄화수소가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험도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낮은 게 메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나름 뭐 조금 난이도 본다라면 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상. 얘는 상이 됩니다. 상. 나름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니까 상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연습 범위 가장 넓은 것만 물어봤고 위험도 낮은 건 물어봤습니다만 지금 두 개 섞어서 물어봤다는 점이 특징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고 또 우리가 이 폭발 범위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복사의 열 전달이 됩니다. 열 전달인데 뭐 충분히 우리가 열 전달은 전도냐 대류냐 복사냐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자, 전자기파 형태로 전달되는 것 얘는 복사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풀이의 법칙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풀이의 법칙은 두께는 반비례한다.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온도 차에 비례한다. 이런 거죠. 얘는 전도와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전도. 틀렸습니다. 자, 열 전달이 고체 또는 정상대 육체 내에서 매질을 통해 간다는 것은 전도가 되겠죠. 또는 뭐 일반적으로 복사는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자, 전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유체 입자 유동에 의해서 전달된다. 유체 입자 유동이라는 것은 주로 유체는 뭐 액체 기체가 되는데 얘는 대류를 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복사 전달되지 않는다.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태양열에 오잖아요. 그죠? 옵니다. 뭐 진공 상태 연기 흐름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진공상 연기 흐름은 없겠지만 열의 전달이 있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번 문제입니다. 자, 위험물 안전 관리법 설명 중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인류 위험물 중 무이가전한 물류는 주수를 이용한 냉각수와 적합하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 이 주수의 주수. 얘는 틀렸죠. 주수는 안 되죠. 또 무이가전한 물류 중에 알칼리 금수 화산물도 안 된다 얘기를 했죠. 그죠? 자, 이류 위험물. 자, 이류 위험물은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이류는 뭐다? 가연성 물질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조연성은 인류가 되겠죠. 이류는 가연성이 됩니다. 삼류 위험물은 항리는 공기 중에 산화를 방지하기 물수용한다. 맞죠? 맞습니다. 사류 위험물은 수용성 액체로서 희속소화가 적합하다.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뭐다? 대부분은 비수용성이 되는 거죠. 오류 위험물은 포CO2 질식이 적합하지 않고요. 주수 소화가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인데 얘는 난이도를 저는 하로 잡고 싶습니다. 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되는데요. 7번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뭐 지정 수량과 위험물인데 시행 영상이 되겠죠. 옳게 연결된 건데 자, 얘는 하로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봅니다. 이류 위험물 정린 유황 마그네슘 항아린 정린 유황이죠. 자, 마그네슘인데 지정수량도 틀렸습니다. 마그네슘은 500이 됩니다. 자, 알킬 유기가산화 물질인데 알킬은 물론 10이 맞고 유기도 10이 맞는데 얘는 오류가 됩니다. 일단 틀렸습니다. 사석유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석유류는 우리가 6천이 됩니다. 많은 동식물류가 되겠죠. 얘는 틀린 겁니다. 히드록시라민 100 오류 맞죠? 가염소산은 6류가 아니고 얘는 1류가 됩니다. 나트륨 맨유도 3류가 되는 겁니다. 6류도 아니죠. 6류는 무조건 30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얘는 뭐다? 하가 될 것 같고요. 꼭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이어보겠습니다. 8번인데 수성막포에 대한 설명이 갈로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건 나와 있는데 수성막포는 접착성이냐 점착성이냐 내유성이냐는 건데 내유성이에요. 오염을 잘 견디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수성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 효과적인 거예요. 내유성입니다. 오염을 잘 견디는 성질이죠. 뭐 얘는 뭐 단침매성이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뭐 문제 풀이 때도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라든지 또 객관식 보면 또 좀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에도 요 부분이 사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을 좀 보면 이런 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한 분말 약제와 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내유성이란 게 있고, 자, 단침매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내열성이 약해서 뭐다? 윤화 현상도 발생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화는 제가 반드시 합성 계면 합성 제포가 발생될 수 있는데 분명히 수급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수성 막포도 열화 현상 때문에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가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상승되는데 야, 이게
여기에 나오면 안 될 문제였습니다. 왜? 이거 나왔다. 제가 수업시에 맨날 얘기했던 건데 저는 4월 달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 많이 했었는데 여기 나왔네요. 브랜드 A 48293. 여러분이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 나왔네요. 골치 아픕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48293이 있는데 첫 번째 123이 있습니다. 123은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2죠. 82%. 그 다음에 124가 되겠죠. 9%. C10, A16이 되겠죠. 32%. 그래서 합은 뭐다? 100%가 되는 거죠. 48293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 됩니다. 2번은 헵타플루오로 프로페인인데 외울 필요 없고요. 48293은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다. H 브랜드 A가 합은 얼마다? 100이 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제가 많이 강조되었고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떴네요, 문제가. 그죠?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은 충분히 이 문제를 땡큐라고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분류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보여져서 난이도를 하루 잡겠습니다. 소방설 분류입니다. 소화설비, 자동화재 소화장치, 옥내 소화제 물분무 등 경보통합 감시설, 시각경보기, 단독경보 감지기, 피난구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재현설비 때문에 틀렸고요. 소활동설비, 연결송수관,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기역, 니은, 리을이 됩니다. 답은 몇 번? 3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도 얘는 이건의 문제가 되는데요. 중징계의 종류가 있죠. 중징계는 파해, 강정, 감견.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그죠? 감본 아니죠. 틀렸습니다. 경징계는 견책. 이게 되죠. 견책과 감봉이 되게 틀렸습니다. 자, 소방정인. 얘가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 징계는 시도에 설치된 징계위원회 심의하는 게 아니라 얘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소방청에 설치, 소방청입니다. 소방청이죠. 틀렸고. 자, 정직은 1개월 3개월 이상 이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보수 전액 삭감한다. 물론 답은 여러분들이 5번을 생각할 수 5번은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삭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난이도 중 정도입니다. 왜? 3번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것 중에 하나죠. 3종 분말 약제 열분해될 때 생성되는 물질 방진소와 작용하는 물질인데 이거는 우리가 동풀 때도 많이 냈던 문제예요. 자, 메타 인산이 되겠죠. 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물론 난이도 중으로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풀어봤다라면 다 하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가 됩니다. 재난 및 안전 기본법상 용어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 국가 재난 관리 기준. 정의 부분이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유형의 재난을 공통적 활용할 수 있도록 전 가정을 통일적, 단순화, 체계한 것으로서 누가? 행안부 장관의 고시. 재난관리법은 다 행안부 장관 고시가 됩니다. 재난관리. 엄청 많이 얘기했죠. 재난관리가 나오면 반드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몇 번? 2번 됩니다. 얘는 안전관리가 됩니다. 엄청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전기준, 체계한 거고요. 긴급구조, 구조기관과 지원관이 있다. 사실 5번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5번이 중요한 얘기냐? 안전 취약 계층에 사실은 많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사실은. 꼭 기억해야 돼. 어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부분인데 이 14번 부분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자연재난에 해당되지 않는 건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마다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미세먼지와 황사를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마 여기에 좀 헷갈릴 수 있을지언정 나머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얘도 중으로 보겠습니다. 가뭄은 자연, 폭염도 자연, 미세먼지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황사는 자연입니다. 조류대 발생, 녹조도 있고 적조도 있죠. 다 자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미세먼지와 황사는 주관기간은 똑같습니다. 환경부가 됩니다. 그죠? 똑같습니다만 자연과 사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동푸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해 풀어봤던 문제가 거의 흡사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거예요. 여러분이 동pu에 틀렸던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야, 얘들 동pu를 봤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게 동pu에 많이 봤던 문제가 간혹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은 1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13번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죠? 14번도 마찬가지고 15번도 동pu에 몇 회 안 나갔지만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비율이 주어졌는데 르살리티 법칙에 따라서 보면 루, 비, 똥이 되는 거죠. 자, A 가스, B 가스, C 가스 있어요. 자, B, C가 됩니다. A 가스는 루는 한 개죠. 3분의 얼마다? 60 플러스 B 가스는 1.5분의 30 플러스 C 가스는 얼마다? 1분의 얼마다? 10이 되죠. 합은 100이 되는 거죠. 왜 100이 됩니까? 왜 100이 돼요? 요 합이 100이 되기 때문에 10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0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구해보면 약분하면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얘는 얼마나 되겠어요? 20이 되겠죠. 얘는 얼마나 됩니까? 똑같이 얼마다? 20이 되겠죠. 얘는 얼마다? 10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다? 50분의 100이 되어서 얼마다? 2가 되는 거죠.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pu보다는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얘는 계산 문제니까 제가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여러분이 질문이 많이 하는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이 카페에 항상 있었어요. 자탐 설비 수신기의 신호를 연동을 작동해서 관계인의 경보함으로 동시에 소방 간서로 통신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탐 설비냐 아니면 속보 설비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카페에도 질문이 있는 거고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뭐냐면 자탐 설비에 연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물어본 건 뭐냐면 핵심은 뭐예요? 핵심 이거예요. 소방 간서에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되는 거죠. 소방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물론 어떻게 연결시켜 준다? 감지기와 연동해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자탐 설비에 연동해서 자동의 탐지 설비와 연동해서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했고 수업자 많이 했던 부분이 됩니다. 얘도 중을 드리고 싶습니다. 17번 문제인데 자 17번 문제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많이 풀어봤던 문제인데 여러분이 좀 헷갈려 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실수로 틀릴 수 있겠다 이런 겁니다. 물론 대형 화재가 있고 중요 화재가 있고 특수 화재가 있는데 다 보고해야 됩니다.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청장에게 보고해야 되는 거 보고 규정상이 되겠죠. 사망자 5명, 사상자 10명, 재산 피해 50억, 이재민 100인이 되겠죠. 미우드 외양선 화재. 그 다음에 발전소가 되는데 첫 번째 여기에 사망자는 50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여기 사망자가 10명은 나와 있잖아요. 그죠? 10명은 물론 그 사상자 10명이 되는데 사망자 10명도 당연히 보고해야 돼요. 5명이기 때문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고합니다. 얘는 뭐다? 대형 화재가 되게 대형 화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재민 100인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 150억이 됩니다. 50억 이상이니까 100억도 보호해야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 얘는 뭐다? 중요고요. 얘는 대형 화재가 되겠고 항구에 메어둔 메어둔 외항선, 메어둔 이 중요합니다. 발전소, 변전소인데 좀 아쉬웠던 점은 이제 변전실로 내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변전실은 특수 화재가 아니죠, 그죠? 변전소가 된다는 점이 됩니다. 얘들은 바로 뭐다? 특수가 됩니다. 변전실은 아니고 변전소가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인데 얘 난이도 중 정도 보겠습니다. 왜? 약간 숫자를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8번 정전기 예방 대책인데 얘도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죠? 공기를 이온한다. 전도성이 큰 물체를 사용한다. 맞죠? 전이차를 어떻게 해야 작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 니은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된다 보시면 전이차를 작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억제시키는 부분이 되는데 답은 3번 됩니다. 얘도 난이도 중. 왜? 여러분이 얘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으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됩니다. 자, 19번 문제가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누구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몇 년마다 조정위원회 심의와 국가자문심의를 거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가 이게 수업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수립하지만 기본계획에서는 중앙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지만 조정위원회 심의하는 것 중에서 기술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다. 얘는 좀 특이해서 조심해야 된다. 얘는 누가 수립한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한다.
5년만 수집한다. 얘는 조정 외침이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출 들어보셨던 분들은, 그죠? 기출 들어보지 않았던 분들은 좀 새로울 수 있지만 기출 강의를 들어보거나 앞으로 돌려보거나 하면 충분히 이 내용을 강조했을 거예요. 좀 특이하다라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종합계획 때문에 국무총리가 아니고요, 행안부 장관이 되는 거죠. 자, 5년마다 되는 거고요. 그럼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몇 번? 5번이 알 수 있어요. 기본계획 국무총리 수립하는 거죠. 그죠?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특이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딱 나왔죠. 그래서 물론 제 수업을 듣지 않았던 분들 많이 놓쳤을 것 같아서 얘는 난이도를 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상이 됩니다. 20번 문제는 방폭 구조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요. 자, 방폭 구조가 됩니다. 정산 사고 시 단선, 단락, 지락 등 발생하는 전기, 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해서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하지 않는 구조고요. 점화 시험 확인된 구조. 우리 책과 똑같이 나왔어요. 확인된 구조. 이게 바로 뭐예요? 본질 안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화 시험 확인된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안전 증가와. 근데 점화 시험 확인된 구조만 알 수 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죠. 얘도 중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가 됩니다. 21번 문제도 여러분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왔다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방서 파트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는 작동 원리도 중요하지만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습식은 알람 밸브, 알람 체크 밸브가 되는 거고요. 개방 헤드는 아닙니다. 건식 익저스터, 또 익조스터라 나왔는데 영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우리 책에는 물론 익저스터라 나와 있는데 뭐 영어는 똑같습니다. 공기 압축기 오케이, 얘는 맞아요. 자, 그 다음 준비작동식은 선택 밸브는 틀렸고요. 수표 부조리 판단이 맞아요. 선택 밸브는 주로 가스계에 있는 거, 가스계에 있는 거예요. 일제는 일제 개방 헤드를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니은, 리을.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좀 아리송하다라고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은 선택 밸브 때문에 좀 헷갈렸을 것 같고 또 SVP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기 때문에 얘는 난이도 제가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가 됩니다. 자, 22번 문제인데 대책본부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책본부가 되는데 중앙재난대책본부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병이 필요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중앙대책본 권한을 대행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누가 권한 대행하겠어요? 누가? 국무총리가 하죠.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코로나 사태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사태 발생되었을 때 국무총리 내려갔다. 그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해외 재난의 경우에 외교부 장관이 될 수 있고요. 대규모 재난, 이거 중요합니다. 대응 복구, 즉 뭐 하기 위해서? 수습하기 위해서. 이걸 조심해야 돼요. 대규모 재난이라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소규모 아니고요. 수습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두는 게 맞아요. 원자력 시설 같은 경우는 방사능 재난의 경우에 중앙방대책본의 권한을 중앙방사능대책본부장이 권한을 행사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에 건의하거나 수습본부장 요청을 받아서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 건의하는 경우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얘는 중이 됩니다. 중이 됩니다. 자, 23번 문제가 됩니다. 23번 문제인데 자, 화학적 폭발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학적 폭발이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화학적은 성질이 변한다. 화학적 폭발은 뭐가 있는데? 산화폭발이 있고 산은 산소 화합하는 거예요. 산소 화합하는 것은 가스, 분무, 분진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산화는 아닌데 분해도 있고 왜 분해는 산소 필요 없어요. 중합도 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해당하지 않는 거가 나와 있죠. 물론 자, 화학적 폭발이 나와 있는 거 산화는 가스, 분무, 분진 이런 게 있고요. 자, 수증기 폭발, 분해 폭발, 분진, 분 폭발이 있는 UVC도 어떻게 보면 UVC는 뭐예요? 자유 공간에서 뭐다? 폭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이 되는데 UVC도 이런 거예요. 자, 화염을 동반하잖아요. 그러면 화학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리적은 이런 거예요. 물리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있으면 자, 고체, 액체, 기체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물리적은 증기 폭발, 그죠? 수증기 폭발 이런 거예요. 블레비, 그죠? 전선 폭발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물리적 폭발이 되기 때문에 수증기 폭발은 당연히 화염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화염을 동반하지 않는 게 물리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뭐 난이도 한 중 정도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 2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자, 인류위험물입니다. 인류위험물. 고체가 되겠고요. 인류는 산화성이 산화성이 되겠죠. 충격 조심하라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중 보겠습니다. 자, 25번 문제가 되는데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객관식 문제를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제가 충분히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봐야 되는 목적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완벽히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거단 말이죠. 자, 특별수사는 간개인이 소방시설 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해 자체적인 불성실 불안전을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2번 볼게요. 국가 행사 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해드렸을 거예요. 특별수사는 몇 명이다? 7명이 된다. 뭐 7일 전에 통보해준다. 이건 기본 수업이라든지 심화 때라든지 문제 풀릴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7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목적 중 하나 이런 거예요. 기본세 완벽하게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애매한 부분은 수업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요번 문제 풀이 때, 또 객관식 문제 풀이 때 제가 설명을 또 좀 할 거예요. 뭐 건축과 동의도 물론 소방법을 배웠던 분들은 쉽게 맞출 수가 있지만 소방법규가 없던 분들은 조금 난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또 얘기를 할 거예요. 특별수사라는 건 이건 정도는 외우라. 또 건축허가 동의는 이 정도 외우라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됩니다. 7일 전에 통보해주고 위원은 몇 명이다? 7명이 되는 거. 위원장은 본부장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이 간부부생 시험 문제를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사실 간부부생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작년도에 간부부생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소방학 선택자가 합격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 선택 과목인데 간부부생은 주정 점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다른 민법 총칙을 선택한 분들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변별력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낮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쉽게 나온다, 어렵게 나온다라고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고무적인 것은 이겁니다. 좀 박스가 좀 많이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 또 간부생이다 보니 오지선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쉽다 어렵다라고 판명하기는 어렵고요. 우리는 지금 목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작년도 시험 문제는 우리가 선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95점과 90점과 차이는 별로 안 났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차이에 따라서 합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표가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학 소방법규에 대해서는 퍼펙트하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수의 대부분 다 있지만 또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도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수업 시간에 녹여서 제가 설명한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이라든 이런 것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뭐 쉽다 어렵다라고 판명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더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겸손하게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100점 맞지 않았다는 반성해야 될 시험이지 뭐 3개 틀려서 좋다 5개 틀려 좋다 이런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는 합격하기 위한 시험이지 자격증 시험이 아니다는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부생 시험 치신 분들 고생하셨고요. 간부생 시험 치신 분들은 뭐 대체적으로 한 인문계 물론 자연계는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선택은 조금 선택 쉬웠던 것 같고요. 공통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국사라든지 헌법 이런 게 좀 어려웠던 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대에 맞도록 또 체력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부터 체력 열심히 하셔야 뭐 결국은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부생 시험 쳤던 분들은 지금부터 체력을 준비하시고 또 면접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부생 시험 쳤던 분들은 고생하셨고요. 다시 또 면접과 체력 열심히 또 하셔야 된다.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카페가 있으니까 체력이라든지 면접 질문을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방사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기반해서 내가 어떤 게 좀 부족하고 이런 성향이 있구나 라는 부분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이것이 다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실력 점검 상황에서 풀어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라고 보였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공략하면 될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동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푸 문제와 흡사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객관식 문제와 흡사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문제만 푼다라고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업도 같이 병행해야만 거기 없는 문제까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업 병행하셔가지고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방사분들은 또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파이팅 넘치도록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끝까지 여러분과 같이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